오늘의 지혜 하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운동만 하고 오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서 체력이 약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는 매년 2월 되면은 체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모닝 루틴 그리고 하루의 루틴을 잘 마치고 하루를 그래도 생산적으로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은 관계로 어제 읽은 책들은 별로 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무슨 책을 읽어볼까 이렇게 책장에서 꼭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이금희 아나운서님께서 쓰신 우리 편하게 말해요 책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좀 편안하게 오늘 쉬면서 잘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책을 이번에 많이 주문을 해서 내가 그날 컨디션에 따라 그리고 읽고 싶은 책 그 느낌에 따라 읽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느낀 점, 배운 점은 정말 많은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되게 얇고 진짜 마음만 이렇게 먹으면 하루 만에도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요즘에 깊이 읽기, 깊이 의미를 다시 한번 다지고 저자가 말하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해석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기본적으로 내 현실에 내 경험에 실제로 적용을 시켜서 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책을 요즘에 천천히 읽으면서 그게 좀 더 책을 읽는 그 순간에 몰입의 순간으로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정말 배운 것이 많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일단은 읽어보고 딱 처음 느낀 거는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말하기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좀 불편해하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테크닉이나 스킬을 좀 제시하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그냥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좀 지혜롭고 품위있게 사는 삶일까라는 그냥 말하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해주는 책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일예로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특히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투자, 운동, 공부, 성장, 인격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과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항상 대화를 할 때 진심,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얘기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대화할 때 상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 진심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지만 인간은 제가 우리 심리학 책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그 진심이 있나 없냐 아니면은 그냥 듣는 척만 하냐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알아내는 그 인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어떤 일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 된다. 대화를 할 때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딱 필요한 만큼 진심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세대를 가져야지 말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혜, 가르침은 다 동일하구나.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금희 아나운서님께서 처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아나운서 일을 해오셨는데 교수가 처음 되었을 때 좀 처음에 교수가 되다 보니까 그 일에는 많이 서툴잖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괴롭혔다고 하세요. 이렇게 정말 과제도 많이 주고 시험도 많이 주고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실력이 부족한다라는 것이 들킬까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에도 그리고 그 자기의 뭔가 좀 오점, 단점들을 그대로 인지를 하고 인정하는 이 단계도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진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솔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이 일에 대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게 딱 그거였대요. 그러면 학생들이 바라는 것과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걸 먼저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가장 많이 생각이 든 거는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인간은 저도 포함해서요. 저도 과거에는 생각을 해보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걸 해줘야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반응이나 감사함을 보이지 않으면 뭐 삐지거나 좀 화를 내거나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좋아해주는 것을 하는 게 사랑인데 저도 인간관계를 대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저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분이 뭘 할 때 좋아할까? 저분이 뭘 할 때 행복해 할까? 이런 거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것을 먼저 알아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정말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 연애를 통해서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그 밑바닥까지 보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나는 사랑하니까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요. 내 파트너 남자친구, 남편이 될 사람이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정말 뭘 할 때 행복할까? 뭘 할 때 좋아할까? 그것을 잘 알아내어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좀 다짐을 했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많은데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은 거, 당신이 먹은 음식이다 라는 말이 있고 이걸 또 바꿔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You are what you say.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말이다. 당신이 쓰는 단어, 표현,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정말 이 말에 공감을 하고 내가 앞으로 정말 말을 잘해야지. 내가 말을 예를 들어서 제 목표가 예의 있게 세련되게 말을 그리고 상대방이 좀 나와 대화를 하면 기분 좋게 그리고 예쁜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지. 그러면은 내가 오늘 예쁜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지 다짐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경험이나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짐하는 것이 시작일 뿐이지, 이게 저는 제가 느낀 경험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예쁜 말, 사랑스러운 말, 순수한 말, 착한 말, 겸손한 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까지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영혼까지 고결한 상태를 유지할 때, 고결한 정신을 가질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는 말은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이 길어지고 말을 하다 보면 분명히 제 무의식 쪽에 저 깊이 박혀있던 나쁜 생각들이나 나쁜 좀 마음들이 어, 분명히 이 말 실수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 용어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 실수를 할 때 혹은 장난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 내 영혼까지 완전히 고결한 정신의 상태를 가지지 않으면 예쁜 말을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이다. You're what you say. Yeah. 그렇게 이제 딱 해서 진짜 너무 또 오늘 좋은 표현을 또 읽으면서 또 생각 다시 하니까 또 되게 가슴이 벅찬데, 이런 좀 내가 머릿속으로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을 어, 완벽하게 이렇게 좀 정말 아름다운 표현으로 저자들이 적어주실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발견한 날은 너무 이게 지적아니라고 할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가슴이 뛰면서 너무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저에게 건강에도 엄청나게 좋겠죠? 정말 좋은 호르몬들이 엄청나게 제 뇌나 또 워낙 장에서 또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표현을 제가 알게 되고 읽었을 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몇 가지 스킬, 테크닉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는 항상 좀 이야기를 할 때 낮게 천천히 말씀을 하는 훈련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훈련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금희 아나운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신뢰 있게, 신뢰감이 들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녹음을 해보고 훈련해보는 과정은 신뢰감을 주기보다라기보다는 내가 내 목소리를 녹음한 걸 들었을 때, 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으로 계속 좀 수정해서 개선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전의 목소리에 비해서 정말 톤도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예전의 목소리에 비해서 천천히 얘기하는 편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천천히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녹음을 해서 들어보니까 저는 그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되게 안 어울리고 뭔가 끊기는 느낌이 들고 전혀 신뢰감이나 안정감을 주지 않는 그런 말투여서 저는 이렇게 조금 말이 빠른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천천히 얘기하는 거, 이거를 말씀해 주셨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는 마지막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말하기를 잘하려면 본인이 하는 이야기를 짧게나마 매일매일 녹음을 해서 이제 들어보라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거는 해왔고, 제가 처음 할 때를 생각하면 내 목소리도 너무 어색하고, 말도 더듬거리고, 그래서 조금 처음에 너무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사실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나? 내 목소리가 저랬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정도 지나가니까 좀 고통스럽지는 않은데 뭔가 정체된 느낌 같은 거에 느꼈어요. 전혀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뭔가 매일 똑같은 느낌? 네. 그런데
그 기간을 잘 참고 지나가니까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예전보다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보다 정말 많이 안정됐구나.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할 때 부드럽게 잘 이어가는구나.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이게 사실 영어 실력하고도 똑같은 게 영어 실력이 뭐 한 1년에 한 번?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 보면은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은 정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킬에 대해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녹음하는 거는 해왔는데 이 부분을 또 읽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목소리만 훈련했는데 앞으로는 내 태도는 좀 훈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편지를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제 모습을 볼 수는 없잖아요. 목소리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비디오로 제가 말할 때 어떤 손짓을 하고 어떻게 눈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두고 그리고 얼굴 표정은 어떻고 전체적인 몸의 그 제스처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한번 보면서 수정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어, 비디오 캠을 주문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게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이 너무 싸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조금 약간 기계 쪽에 완전히 좀 기술 쪽에 저는 그쪽으로 흥미를 느끼지도 못하고 기계나 이런 거에 흥미가 전혀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너무나 좋은 기계도 많고 그리고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조금 걱정했거든요. 비싸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근데 너무 가격도 싸고 해서 캠을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캠을 보면서 이제 전반적인 태도나 제스처 이런 것들도 한번 성장할까 생각하니 좀 많이 설레이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스킬 방법 하나를 어떤 걸 알려주셨냐면 TV 보면서 타인을 분석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인가 제가 훈련을 시작하고 이렇게 TV는 안 보니까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막 격양된 목소리로 막 흥분을 하면서 얘기를 하며 저분의 정신 상태라던가 무의식의 상태는 지금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이 정말 조리있고 우아하고 세련되게 딱 필요한 말만 하실 때는 저분은 되게 훈련을 잘 하신 분이고 심적으로 되게 안정된 분이실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태도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쓰는 손짓이라던가 눈빛이라던가 그 표정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걸 제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본적으로 심리학을 되게 좋아해서 심리학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제 유튜브 영상 뭐 드라마를 보든 뭐 어떤 유익한 영상을 보든 말하시는 분의 그 여러 가지 쓰는 단어라던가 몸짓, 얼굴 표정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저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좀 분석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심리학적으로 배운 것을 활용을 해서 좀 저분은 내가 심리학 책에서 저걸 읽었는데 저런 말을 쓰고 저런 손짓을 하시는구나 라던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해결책이나 아니면 그 사건을 분석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겠다 라거나 그분의 가치관과 철학은 대충 이 정도는 되겠다 이런 좀 분석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게 왜냐면 심리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습관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스킬들 이금희 아나운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더 이야기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예민함이나 불안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 제 감정이 유속을 급하게 타니까 되게 좀 목소리가 격양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표현을 온몸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의 조금 이미지라던가 가치를 좀 하락시키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또 여러 가지 책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라는, 자신의 감정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내 감정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얘기를 하자면 침묵이나 무표정, 이런 식으로 조금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많이 다짐을 했고 조금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학교 수업을 할 때도 저는 좀 감정적인 사람이고 좀 제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막 표현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이야기만 해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감정을 바로 느끼는, 정말 어, 공감의 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공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슬픈 영화를 보면 거의 뭐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 그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그런 쪽으로는 많이 위험한데, 그래서 저는 조금 무뎌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받을 때도 저는 이제 교수님이 어떤 부분 논리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막 알게 되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좀 슬픈 얘기나 무서운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좀 부분이 사람의 이미지를 좀 불안정하게 보이고 미성숙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표정으로 있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쓸데없는 질문도 많아요. 저는 원래 질문도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 이금희 아나운서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인간과 대화할 때 진심성을 가지고 진정으로 깊이 들어야 된다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었을 때는 이게 좀 나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엄청난 장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또 수업 중에서 보면은 교수님이 계속 저를 보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눈을 좀 마주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좀 스크린만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받는다던가 하는 적이 있었는데, 제가 왜냐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워낙 반응이 좋으니까 교수님도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해줬던 거, 저를 계속 보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수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면, 제가 만약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누구 단 한 명이라도 내 프레젠테이션에 정말 깊이 심오하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걸 보면 그게 엄청나게 힘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수님도 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게 단점인데 이게 엄청난 장점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제 고개도 끄덕이고 많이 끄덕여요. 많이 끄덕이고, 뭔가 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지적 환희를 저는 좀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님과 계속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계속 끄덕이고 메모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또 추임새를 넣어요. 제가 이게 좀 심해요. 그래서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장점인데 내가 굳이 고칠 필요는 없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좀 고쳐야 될 점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그 학습의 논리, 그 수업의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요즘에 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책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그래, 맞아. 개인적인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뭐 요즘 말로 하면은 TMI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좀 질문을 하되 개인적인 혹시나 얘기는 따로 하더라도 수업 중에 그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좀 제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특히 2월 달에 제가 조금 실천하고 있는 게, 휘둘리지 않는 말투에서 좀 배운 건데, 은근한 미소를 짓고, 천천히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크고 느긋하게 행동하며 TMI, 개인적인 얘기 많이 하지 않고요. 그리고 침묵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좀 그 가르침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좀 말을 하면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동 방침을 어떻게 세웠냐면 천천히 말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행동하고 그리고 은근한 미소, 크게 싱글벙글 바보 같은 웃음이 아니라 그런 은근한 미소를 항상 짓고 있으며 TMI, 개인적인 얘기 많이 하지 말고 침묵하라. 이런 걸 또 제가 실천을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금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책에서 말씀하신 거하고도 맞더라고요. 진심으로 가지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얘기하는 자연스러운 목소리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진짜 뭐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그거의 기본 원리는 다 정말 비슷비슷하구나. 아니,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구나. 왜냐면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 이거는 개인적인 나의 인격 성장과 뭐 운동, 투자, 독서, 영어 공부, 말하기 전부 포함해서요. 전부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함. 매일매일 하는 거 훈련해서 꾸준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해답이 있듯이 이렇게 인생에는 공통된 그냥 누,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방법, 맞아요. 그 일반적인 방법을 그냥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라고도 제가 책에서 읽은 게 기억이 또 갑자기 나는데, 그걸 꾸준히 그냥 해나가는 그 실력이 바로 인생을 잘 사는 실력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오늘 깊이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 지혜 하나는 짧게 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또 길게 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제가 녹음을 하면서도 누군가가 듣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는 하고 있지만 그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그 올리는 거는 제가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누군가 들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영상을 듣는다면 어쩔지도 좀 궁금하긴 하고 하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